월요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립니다. 눈은 떠졌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가야 하나. 겨우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하철에 올라탑니다. 이어폰을 끼고 아무 영상이나 틀어놓습니다. 회사에 도착합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컴퓨터를 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게으른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의 뇌는 이미 항복한 겁니다. 이것이 조용한 퇴사입니다. 조용한 퇴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영어로는 quiet quitting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직서를 내는 게 아닙니다. 출근은 합니다. 주어진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야근을 하지 않습니다. 추가 업무를 맡지 않습니다.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습니다. 승진에 관심이 없습니다. 회사의 몸은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 이것이 조용한 퇴사의 정의입니다. 이게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아십니까? 2024년 인크루트가 직장인 19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7%가 현재 조용한 퇴사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직장인 2명 중 1명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장인 68.1%가 최근 1년 사이에 퇴사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느끼고 있다. 퇴사를 생각한 이유는 근무 환경과 복리 후생에 대한 불만이 28.1%,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이 20.4%, 운동에 대한 불만이 14.1%.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실제로 퇴사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나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기업의 87%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를 나가면 다음 회사를 찾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조용히 마음만 먼저 퇴사합니다. 이 현상을 뇌과학으로 들여다보면 훨씬 더 심각한 그림이 보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내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쾌감을 느낍니다. 이 보상회로가 우리를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에 노출되면 이 보상회로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도파민 분비가 줄어듭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번아웃의 뇌과학적 정체입니다. 번아웃이 오면 뇌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는 부위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편도체가 항상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출근길이 불안하고 상사의 메시지에 심장이 뛰고 회의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긴장됩니다. 이건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직장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계획을 세우고 판단을 내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가 약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번아웃 경험자의 74.4%가 업무 집중력 저하를 호소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조용한 퇴사를 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무기력형입니다. 이 유형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동기가 없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시간만 보냅니다. 점심시간만 기다립니다. 퇴근 시간만 기다립니다. 금요일만 기다립니다. 이 사람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극도로 고갈된 상태입니다. 보상회로가 사실상 정지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기쁨이 느껴지지 않고 성과를 내도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사람을 게으르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자기 보호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는 분노 억압형입니다. 이 유형은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시키는 일은 합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불이 나고 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분노하지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동료가 자기 성과를 가로채도 참습니다. 회의에서 무시를 당해도 웃으며 넘깁니다. 이 사람의 뇌에서는 편도체가 끊임없이 경보를 울리고 있지만 전전두엽이 강제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갑자기 폭발합니다. 어느 날 사소한 일에 과하게 화를 내거나 아무 예고 없이 사직서를 던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뇌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계에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합리화형입니다. 이 유형은 조용한 퇴사를 하면서도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워라밸을 지키는 거라고 말합니다. 회사에 충성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야근을 하느냐고 합니다. 이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 노력했다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내가 무능한 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핸디캐핑이라고 부릅니다. 일부러 노력을 줄여서 실패했을 때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노력을 안 했으니까 결과가 안 나온 거라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이 세 유형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뇌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시킨 방어 기제라는 점입니다. 무기력은 에너지 절약 모드입니다. 분노 억압은 사회적 생존 전략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자존감 보호 장치입니다. 인간의 뇌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조용한 퇴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직장 환경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한국 직장인의 70%가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이건 선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30대 직장인 중에서는 75.3%가 번아웃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4명 중 3명입니다. 번아웃의 주된 원인으로는 과도한 업무량이 꼽혔습니다. 그 다음이 불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 스트레스였습니다. 번아웃이 가져오는 증상도 심각합니다. 업무 집중력 저하가 74.4%, 회사 욕구 상승이 72.9%, 목표 산출과 삶에 대한 회의가 55.5%, 회사에 대한 반발이 급증되는 부분이 50.3%. 여기서 더 깊은 구조가 드러납니다. 신규 입사자 10명 중 3명이 1년 안에 퇴사합니다. 조기 퇴사율이 28.7%입니다. 이 사람들은 입사 전에 기대했던 것과 실제 직장 생활이 너무 달라서 빠르게 이탈합니다. 그런데 남은 70% 중 상당수가 조용한 퇴사 상태로 전환됩니다. 떠나지도 못하고 열정적으로 일하지도 못하는 회색 기대에 갇히는 겁니다. 조직 입장에서 보면 이게 더 위험합니다. 퇴사한 사람은 새로 뽑으면 됩니다. 하지만 조용한 퇴사 상태인 사람은 자리만 차지하고 생산성은 바닥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주변으로 전파됩니다. 한 명이 조용한 퇴사를 하면 옆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 나만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이 팀 전체로 퍼지면 조직 전체의 몰입도가 무너집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현상은 심각합니다.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직장인 중 업무에 적극적으로 몰입하는 사람은 단 20%입니다. 5명 중 1명만 일에 진심인 겁니다. 나머지 80%는 시키는 만큼만 하거나 아예 적극적으로 비몰입 상태입니다. 적극적 비몰입이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만을 퍼뜨리고 동료의 의욕을 꺾고 조직 문화를 걷어먹습니다. 이 비율이 2024년 기준 18%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35세 이하 젊은 층에서 몰입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조용한 퇴사는 개인의 문제일까요? 조직의 문제일까요? 둘 다입니다.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조직의 문제가 더 큽니다. 사람은 본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뇌의 보상회로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도파민이 나오고 기쁨을 느낍니다. 이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인간은 자발적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성과를 내도 보상이 돌아오지 않고 의견을 내도 무시당하면 뇌가 학습합니다. 이 환경에서는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심리학에서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결국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조용한 퇴사의 뿌리에는 이 학습된 무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퇴사를 하고 있는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무기력한 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오랫동안 버텨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약함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다만 이 상태가 오래되면 진짜 위험해집니다. 무기력이 일상이 되면 직장뿐 아니라 삶 전체에서 감정이 사라집니다. 좋아하던 것에 흥미를 잃고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조용한 퇴사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의 전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뇌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직장인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은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입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았을 뿐 이미 퇴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직장의 현실입니다.
구조가 사람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사람이 조직을 겉아먹고 겉아먹힌 조직이 다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 순환이 멈추지 않는 한 조용한 퇴사는 계속될 겁니다. 당신의 무기력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 머무는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